미국에서 짜장면 하면 중국이라네요. 김치도 사실은 중국이 원조고 한국이 모방했다는데요. 자장면 먹고 남은 소스에 밥 비벼서 김치 먹는 미국인은 결국 이를 냈다는데요. 중국인들의 억지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제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릭 노튼입니다. 텍사스에서 10년째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죠. 한때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한식, 타이 음식, 일본 라면 같은 새로운 외국 음식들이 인기를 끌면서 저희 가게의 전통적인 멕시칸 요리는 점점 외면받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했어요. 틱톡과 유튜브에서는 짜장면을 처음 먹어본 미국인의 반응, 김치의 진짜 효능 같은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게는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익숙한 메뉴에 흥미를 잃어갔죠. 배달 주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잖아. 요즘은 새로운 게 먹고 싶어. 라는 SNS 댓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죠. 변화가 필요했지만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경쟁 레스토랑들은 창의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옆 블록의 타이 레스토랑은 퓨전 요리를 내놓고 근처 스시 가게는 특이한 롤 메뉴를 선보였죠. 심지어 멕시칸 음식점조차 타코 스시 같은 신메뉴를 내놓으며 변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멕시칸 음식을 고수하고 싶었어요. 맛과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이 가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에서 주문을 기다리며 손님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메뉴판을 보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어? 그냥 평범하대.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적인 멕시칸 음식만 고집하는 곳은 좀 지루하지 않아? 그들은 결국 메뉴를 보다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었어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스마트폰을 열어 틱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드를 내리던 중 미국인들이 처음 짜장면을 먹어본 반응이라는 영상이 떴어요. 영상 속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진한 검은 소스가 얹어진 면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검은색이네. 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데? 진짜 맛있다. 나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 창에는 어디에서 먹을 수 있나요? 미국에도 이런 가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가득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짜장면?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영상 하나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멕시칸 요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겠어.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도 변해야 한다. 저는 깊이 고민한 끝에 그날 밤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진한 검은 소스가 담긴 면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 텍사스에도 한국식 짜장면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기가 좋은 곳이 한국 수타 짜장이라는 가게였어요. 다음 날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한 짜장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주방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50대 남성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국. 그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 손으로 직접 반죽한 면을 뽑아 만드는 수타 짜장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김한국 씨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짜장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통 짜장면, 고기를 듬뿍 넣어 깊은 맛을 살린 고기짜장, 해산물을 넣어 감칠맛을 극대화한 삼선짜장, 그리고 볶은 스타일의 간짜장도 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요? 처음 드셔보신다면 전통 짜장면이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간짜장을 추천합니다. 저는 전통 짜장면을 주문했고 곧 따끈한 짜장면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면 위에는 진한 짜장 소스가 듬뿍 올려져 있었고 옆에는 김치와 노란 단무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깊고 진한 감칠맛이 퍼졌어요. 짜장 소스의 고소함과 쫄깃한 면의 조합이 완벽했죠. 이거 의외로 맛있네요. 김한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낯설어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짜장면을 먹으며 감탄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우리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이거 원래 중국 음식인데 왜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 친구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온 거고 김치도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잖아. 저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몇몇 손님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과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김한국 씨는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짜장면은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는 변하고 발전하는 법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김한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짜장면과 김치의 진짜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김한국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짜장면은 1905년 한국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온 화교들이 중국식 작장면을 변형해 만든 것이 지금의 짜장면이죠.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만의 요리가 된 겁니다. 그는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며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작장면은 기름진 간장 소스를 사용하는데 한국의 짜장면은 된장과 춘장을 섞어 만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소스가 특징이죠. 면도 중국보다 두껍고 감자나 양파를 넣어 더 풍부한 맛을 내는 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짜장면을 다시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맛은 중국 음식점에서 먹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의 짜장면은 더 깊고 풍부한 맛이 있었습니다. 김한국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파오차이는 단순한 절임 음식이지만 한국의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깊은 감칠맛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놓인 김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짜장면과 함께 먹으니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중국인 손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조는 중국이야. 한국은 그냥 바꿔서 만든 거잖아. 김한국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햄버거도 미국 것이 아니라 독일 것이겠네요. 독일의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유래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거 맞네요. 미국식 햄버거도 원래는 독일에서 유래한 건데 미국 스타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김한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원조라는 개념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는 거예요. 짜장면은 한국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했고 이제는 한국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김치 역시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중국인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면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구나. 김한국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짜장면을 다 드셨다면 공기밥을 시켜보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말을 따라 공기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김한국 씨는 제 앞에 있는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남은 짜장 소스에 밥을 비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짜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 느껴졌어요. 밥과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맛이네요. 김한국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짜장면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김치를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이 되죠. 저는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짜장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짭조름한 짜장 소스와 아삭한 김치의 조합이 입안을 감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함께 맛보고 있었습니다. 짜장면과 김치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은 2명의 중년 남성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한국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 사장님, 미국 음식 위생 및 식문화 보호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낯선 단체의 이름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한국 씨 역시 긴장된 표정이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다른 남성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음식이 급격히 퍼지면서 위생 기준과 적합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과 고유한 조리 방식이 미국 법규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가 공존하는데 유독 한국 음식만 조사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김한국 씨도 차분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김치는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먹어온 건강식입니다. 발효 방식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한 방법이고요. 짜장면도 미국의 어느 파스타보다 안전한 조리 과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원들은 단호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를 거부하시면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게 안이 일순간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김한국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식이 부당한 이유로 평가절하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주방을 돌아보고 김치 보관 방법과 짜장 소스의 조리 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관들이 떠난 후 저는 김한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한국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견제도 심해졌고 일부 사람들은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낯설어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굳은 의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더 널리 알릴 방법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이 짜장면과 김치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해야 합니다. 김한국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이후 우리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SNS를 확인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김한국 씨가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짜장면을 처음 먹어본 미국인의 반응 같은 영상이 인기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짜장면과 김치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김한국 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한식이 왜 특별한지, 짜장면이 한국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재미있게 알려봅시다. 우리는 로컬 방송국과 협력해 한식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짜장면과 김치의 진짜 역사를 알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첫 촬영 날 김한국 씨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며 설명했습니다. 이면을 보세요. 중국식 작장면과 다르게 한국식 짜장면은 더 쫄깃한 면을 사용합니다. 소스도 단순한 간장 볶음이 아니라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춘장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죠. 저는 촬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직접 알리는 것. 그날 촬영은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촬영팀은 짜장면과 김치의 유래를 설명하고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특히 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발효 과정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랜 시간 저장하면서도 맛이 깊어지는 특징이 있죠. 촬영을 마친 후 저는 SNS에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해야 합니다. 김한국 씨는 고민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건 어떨까요? 다큐멘터리 방영 기념으로 짜장면과 김치의 날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한국 음식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좋아요. SNS에서 짜장면과 김치 챌린지를 열고 사람들이 직접 짜장면과 김치를 맛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면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벤트 당일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촬영팀도 와서 그 모습을 기록했어요. 손님들은 처음으로 짜장면과 김치를 경험하며 신기해했고 SNS에는 짜장면과 김치는 찰떡궁합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인 손님이 밥을 짜장 소스에 비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식 짜장밥인가요? 밥과 소스의 조합이 엄청 맛있어요. 김한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짜장면을 먹고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SNS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과 김치를 먹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명 푸드 블로거들도 관심을 보이며 우리 이벤트를 소개했고 급기야 로컬 뉴스에서도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저는 촬영된 장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과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김한국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SNS에서는 진짜 짜장면의 기원, 김치가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었다니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음식 평론가는 방송을 보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짜장면은 한국에서 진화한 특별한 음식이다. 그리고 김치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 중 하나다. 우리 가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김치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하자 김한국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국경을 넘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 가치를 알게 되죠. 하지만 좋은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커지면서 짜장면과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짜장면은 중국에서 온 거니까 원래 중국 음식이다. 김치는 원래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거다. 같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김한국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후속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식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특히 짜장면의 변천사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1905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했다. 춘장을 활용한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는 한국에서 개발되었다 같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부분도 더욱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발효 방식과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소개하면서 김치가 한국의 독창적인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후속 다큐멘터리는 방송 이후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김치와 짜장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전 세계적인 음식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한국관광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짜장면과 김치를 중심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으로 저는 한국의 각 지역별 짜장면집을 돌아다니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면 그동안 적자와 변화가 필요했던 멕시칸 레스토랑을 김한국 씨의 도움을 받아 한국식 짜장면 체인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김한국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죠. 짜장면과 김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건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짜장면과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